이번 시간은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 시간입니다. 첫 챕터는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 인권침해는 인권의 정의에 따른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차별행위를 뜻합니다. 인권침해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형태, 연령, 성별 등 평등권 침해, 휴식 및 여가 등의 노동 관련 권리 침해,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의 자유권 침해, 집단 따돌림, 일방적 배제, 소외, 고립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인권 침해는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등 화면과 같은 여러 성희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권 침해는 폭언입니다. 폭언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폭언에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권 침해는 폭행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폭행치상죄,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권 침해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것,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배제하는 것,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챕터는 인권 침해 대응 매뉴얼입니다. 인권 침해 대응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거부의사 전달하기, 인권 침해 현장 떠나기, 증거자료 수집하기, 기관장 및 전문기관과 상의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지켜야 할 권리는 5가지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말하지 않을 권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피해 극복을 위해 정보와 지지를 받을 권리,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찾을 권리,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권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쾌감을 상대가 느꼈다면 즉시 사과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대응법은 선택권 주기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 괴롭힘 등의 2차 가해를 해선 안 됩니다. 제3자는 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전한 상황으로 이동시키고 관계자에게 도움받기, 피해자가 이야기하길 원하면 충분히 듣기, 침해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문제 해결 돕기, 피해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2차 피해 대처법입니다. 2차 피해는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당사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해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탓하거나 험담하지 않기, 원치 않는데 집요하게 찾아가기 등이 있습니다.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해행위자 옹호와 두둔,
사건 당사자의 평소 행실 등을 험담,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가해행위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 사건 내용과 사건 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 유지, 두 번째는 의사 확인, 세 번째는 배려, 네 번째는 인권 보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려하는 대화, 여섯 번째는 언급하지 않기, 일곱 번째는 편들지 않지, 마지막은 편견 갖지 않기입니다. 2차 피해자의 대처법은 중지 요청, 벗어나기, 도움 요청하기, 대화 녹음하기, 기록하기,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필요시 보호 조치 요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보훈요양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통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함은 이응층, 응응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보훈요양원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